의사조치를 해제할 그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그날 탈출을 해가지고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근데 제가 지금 100번을 양보해도 동의가 안 되는 건 오늘 여기서 교육자 여러분이 하시는 행위예요. 장관은 인정할 수 없기에 장관 정인 성서도 거부하려고 하는. 장관을 임명한 그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군이 왜 우리가 여기 있나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전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 군대가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첫 순서는 정치 와호장룡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주말 동안 숨고르기를 한 국회가 오늘부터 국정감사 2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정쟁만 벌였다고 서로 비난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합격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장 전 의원님, 중간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뜬 사람, 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가장 뜬 사람은 오히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네. 이제 국감에 이렇게 출석을 해서 오히려 네. 이번 국감이 이제 좀 약간 그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좀 실망스럽다 하고 있는데 또 그거를 그 대변해준 인물로서 오히려 더 얘기 잘한다. 왜 저렇게 뻔한 질문 던졌냐 이런 말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어쨌든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던 그 사립유치원 그 감사 적발 기관들의 명단을 뭐 1,100여 곳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지금 관심이 벌써 뜨겁죠. 한 뭐 4일째 계속 그 MBC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평소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유치원 유아교육 문제가 정치권의 단골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은 훨씬 더 소구력도 있고 이러면 정말 국감 필요하구나.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 메시지도 준 것 같고요. 다른 의원들이 좀 참고할 볼만한 지점입니다. 그럼요. 이런 문제가 사실 많을 텐데 그런 이 박용진 의원의 국감 아이템 같은 거 다른 의원들도 많이 이렇게 좀 소화를 했으면 좋겠고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 사람은 아까 뭐 손혜원 그 의원도 선동열 이제 전 감독을 증인으로 이제 참고인 출석을 시켜서 오히려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 걸 봤어요. 또 뭐니 해도 이제 또 김진태 의원이 고양이, 벵골 고양이.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벵골 고양이 관련된 질의였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또 푸마 관련된 그 뭐 동물권 문제를 하는데 그냥 그게 같은 고양이과라서 그런지 전혀 개연성 없는데 또 이렇게 화면 그 촬영용으로 사실 그 동물을 데려다 놔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저도 예전에 국감 해봤지만 그런 게 통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미 너무 그런 쇼 개념들은 별로다 하는 것들이 또 국민들의 인식이 있으니까 계속되면 이제 정치나 국감만 희화화되지 않을까 그런 점은 안타깝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대체로 장 의원이 하신 평가랑 비슷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이제 분석해 보면요, 벵골 고양이도 성공한 겁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의 국감이 내용적으로 뭐 잘 되고 잘못되고를 떠나가지고 관심 받았고 아까 자료 영상에서 나왔던 한 10여 분의 의원들 전부 다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300명 정도 있는데 300명 됐다는 것만으로도 한 290명 정도는 언급 자체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구 내에서는 어쨌든 인지도도 하나의 득표 수단이기 때문에 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의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비난은 이제 상당히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잊혀질 것이고 얼굴 한번 각인시킨 것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국감 문화의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게 지금 보면은 아까 자료 영상으로 나왔지만은 뭐 장관의 임명 같은 거 저는 쌍방을 좀 이제 좀 비판하고 싶은 것이 국감을 앞두고 지금 핵심 쟁점 부처들의 장관을 교체한 것도 사실 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임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임 장관들이 어느 정도 책임지고 답변해야 할 부분들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번에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 최근에 교육과 관련된 혼선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답할 것인지 그
뭐 전에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그래가지고 교육 국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정부가 답변을 할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 명단이 나온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당 의원이 던지고 장관은 새로 들어온 장관이고 네.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약간 붕 떠벌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약간 그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당연히 예전에는 안 좋은 얘기를 뭐 부고 빼고는 정치인 뉴스 많이 나오는 게 좋다 이런 얘기에서 본인 부고 빼고는 그렇죠. 근데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점점 뉴스를 이제 소비하는 층들도 너무 다양해지고 뭐 이제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해서 유권자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네, 많이 높아지고 또 뭐 촛불 이후에 좀 관심이 그냥 이렇게 가십성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저렇게 국감 때 보여주기 식을 한 분들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예전 어떤 좀 올드한 방식들이 통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계속 저렇게만 되면 정말 그 정치 자체를 좀 혐오할 수도 있고 정치 자체를 희화하는 게 가장 안 좋거든요. 그 그런 부분은 점이 뭐 우려가 이준석 듭니다. 의원도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네. 과거에 솔직히 뭐 뉴트리하고 뱀이고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셨죠, 뉴트리아? 뉴트리아가 19대 때 건데 이제 그거를 또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 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잘 알겠습니다. 자, 해외 공간 국감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야 중진 의원들이 보통 여기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말싸움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중진들이라서 이제 좀 점잖기도 하고 연수도 좀 쌓여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셨듯이 그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하고 한국당의 김무성 대표가 비핵화 방법을 두고 이렇게 공방을 세게 벌였습니다. 자주론과 동맹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대로 그 외통위 국감이 사실 국감답지 않죠, 되게. 중진이 서로 이렇게 그리고 공방이랄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럴 때는 아닌 말로 그 위헌적이지만 선수제한 같은 걸 진짜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국회는 정부를 뭐라 그럴까 감시 견제하고 이건 여야 다 마찬가지 역할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아쉽다가 오히려 저는 이런 토론이 된 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하고 저도 이런 기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세대가 막 통일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청년 세대가 다 공유했던 시대 이후거든요. 9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회에서 사람들도 또 한번 찾아보고 관심 갖고 해서 너무 좋았다. 오히려 뭐 결론이 날 수 있는 것보다 사실 이런 것들은 뭐가 옳다라고 단정짓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이거는 뭐 정치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이 들어있는데 저도 그래서 일단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보기에는 미국이 한반도를 위해서 주한미군 정말 한반도에 아니나 아니면 남한 국민들이 너무 그 위기에 처한 게 안 돼서 이렇게 주한미군을 정말 가엾이어가 보내주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가 보는 어떤 그 국제관계란 작은 국가든 큰 국가든 어쨌든 자기 국가의 이익을 최선에서 하고 있죠. 현재 북한도 그러니까 통일 자체가 너무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의 뭐 김정은 이제 위원장의 경우에도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다 자기가 어떤 그 속해 있는 이 국가와 사회의 가장 최선의 이익들을 찾아가고 저는 지금 정말 묘하게 요 3명의 그 어떤 그 국가의 그 원수가 그 생각하는 이해가 맞아떨어지니까 사실은 이제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있지만 트럼프라는 지도자와 김정은 위원장이 없었으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한미 동맹도 너무 추상적으로 무조건적이어야 되고 뭔가 정말 국가 간의 어떤 꼭 그 맺어야 할 어떤 뭐 의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가장 실리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가장 맞고요. 또 이거는 지금 또 미국의 그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공화당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아무도 상상 못했거든요. 미국에서 놀라고 남한도 놀라는 건데 그럴 때 한국도 그 지도자의 특성에 맞춰서 실리를 추구하는 그 외교를 하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기보다 지금 정세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과민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일견 평화무드라는 것이 트럼프라는 실리주의자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거다. 당연히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우려고요. 지금 동맹론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우려이고, 다만 송영길 의원의 대처도 당연히 이제 자주론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좀 안이함이 또 보인다. 한쪽은 과민함, 한쪽은 안이함이 보인다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철수 안 할 거다.
이게 보통 이제 자주론전에 너무 나쁜 나왔던 논이다. 네, 자주론전에 나왔던 미군은 미군의 이해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상황 때문에 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인데 네. 사실 그 가운데는 수많은 지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송 의원이 했던 발언 중에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는 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발언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미국의 유럽 주둔군을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영국이나 독일 같은 곳에 주동 미군, 주영 미군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든 작은 강보의 일부분을 미국에게 상당 부분 동맹 의존하고 있고 그 상황을 오히려 국가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군 같은 경우에도 군축을 통해서 지상군을 상당히 줄이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쪽에서 무조건 나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과민한 반응이요. 반대로 또 이제 절대 안 나갈 거다. 자기들 이익에 의한 거니까라고 하는 것도 아니한 대처고 사실 국익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국익을 위해서 구한미군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지금 최근에 지난 정부 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상군이 주둔하고 있는 2사단 같은 경우에 휴방으로 빼고 싶어하는 모양새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소위 인계철선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휴전선 방위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또 국익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관점에서 좀 그 외통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덧붙이면 저도 그 송영길 의원이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공식적인 입장을 전체적인 입장을 대변했다고는 좀 보지 않는 점이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하니까 있을 것이다. 저도 좀 그 점은 예,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청와대를 보면 이제 그 현재 뭐 그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최근에 강정마을에서 소요가 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저는 그걸 보고 낙관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청와대가 그렇게 어떤 미국과 특히 이 군사적 문제에서 이해를 달리하고, 그러니까 이견을 가지고 다른 모색을 한다고 솔직히 청와대를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뭐 오래된 논쟁이고요. 그 이건 뭐 국감에서 특별히 불거진 문제는 아닙니다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있지 않은 외통위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일반 정치 얘기인데 유시민 전 장관이 오늘 그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에 지금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해찬 대표가 추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계 복귀를 어떤 끌어들이는 어떤 물꼬를 터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상 노무현 재단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이제 자발적 그 재단 회비를 내는 회원이 많은 재단이라는 이런 벼로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정치 사관학교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재단에서 활동하던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역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위직에 진출하게 되고 김경수 지사도 있었고요. 김경수 지사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지지 세력을 뒤에 없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 사관학교에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 또는 그런 인증서와 같은 역할도 충분히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으로 계신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지금까지 본인은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경로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사회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정치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시민 작가가 사실상 원래 태생이 정치인이었는데 운동가이고 정치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방송에서 얼굴을 많이 보게 되니까 또 그 면을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해서 저는 뭐 정치 안 한다는 말 안 믿습니다. 우선 안 믿는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역할이 있으면 할 겁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오늘도 공직에 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하나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순박합니까? 저는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 바꾸기를 제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아니 이렇게 강하게 또 일축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재단은 사실 너무 그렇게 이목을 집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복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사장이 되면서 본인이 일축했는데 저는 뭐 선출직으로 가는 것도 힘들지만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또 영입해서 쓰거나 아니면 뭐 부처로 가고 다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오히려 그 선을 긋고 본인이 좀 편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예컨대 뭐 자기는 글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안 달고 들어가셨던 거라면 좋겠네요. 왜냐면 저는 그런데 이 친노 정권의 특징이 뭐냐면요. 초기에는 관리형이고 보수 쪽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을 가동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셨을 때 첫 번째 총리가 고건 총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권 말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권력 누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카드였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관리형 총리로 계시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처럼 나중에 정권이 언젠가 강한 어쨌든 이제 논리적이고 어떤 통제 가능한 형태의 총리를 원할 때 저는 당연히 유시민 작가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경력도 있고 언급될 것이라 저는 봅니다.